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새해에는 더욱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좀 극복을 많이 하셨으면 해서 다소 무거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그래서 자살 충동과 이 자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나 또 자해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우울해서 자살 시도나 자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불안과 또 우울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죠. 근데 과도한 우울이나 이 불안이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 무의식의 이 환상들과 무의식의 상처들이 결합돼서 증폭된 거란 말이겠죠. 오늘 내용에서는 남을 유도 조정하기 위해서 취하는 자살 시도나 또 그런 자해나 즉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자살, 자해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울이 심해서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제가 배우고 또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크게 원인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 강력한 이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님이 나가 죽어라, 뒤져라, 죽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 아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자란 경우인데요. 여기서 학대라 그러면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학대를 가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강력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학대와 똑같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처를 받는 건 아니고 부모가 이 당시에 그러한 마음과 공격성을 실제로 품은 채로 아이에게 말을 했고 또 아이가 실제로 그 부모님의 말을 정말 진심이고 실제라고 느꼈을 때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노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훗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에게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님의 그런 태도조차 사랑의 한 측면으로 알고 그것을 내면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원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것, 즉 초자가 원하는 것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학대나 가족이 나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인간 근원에 있는 죽음 본능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프로이트는 이런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이 나의 모든 것을 해체해서 무생물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충동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죽음 본능을 잘 억압하거나 해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나 또 언어폭력은 마음의 벽이 약한, 방어막이 약한 아이의 무의식에 바로 있는 그대로 매다 꽂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죽음 충동의 영역까지도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나가 뒤져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그걸 진짜 행동으로 훗날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를 해야겠죠. 둘째로는 어렸을 때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또 자해를 한 것을 목격을 했거나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그런 아이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자살이나 자해 이런 것을 목격하거나 듣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극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들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된 경험은 기억,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떠오르거나 다뤄지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직접 실행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자신의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아이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부인합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억압되거나 부인된 그런 경험들은 기억이 아니라 그런 어떤 행동과 체험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자, 그리고 셋째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낮 동안에 사회생활을 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지나친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튼튼하거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떤 불만들을 낮 동안에 표현하지 못하고 억지로 늘 웃는 모습이나 좋은 모습, 그리고 억지로 또 양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면 밤이 되어서 이제 혼자 있을 때에는 공허하고 우울해지거든요. 우리의 내면에는 항상 좋은 나와 나쁜 나가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낮 동안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나로 살아야 되므로 나쁜 나는 깡그리 이제 완전히 억압을 하겠죠. 나쁜 나의 모습이 이제 조금이라도 나오면 타인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후에 이제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편안히 쉴 때는 방어와 억압이 풀어지므로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낮 동안에 심하게 억압했던 나쁜 나가 한 번에 모두 다 역습을 하겠죠. 이게 한 번에 튀어나왔을 때 의식은 완전히 무의식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의 보상 체계거든요. 나의 좋은 측면들을 바깥 사회생활을 할 때 지나치게 억지로 많이 보여줬으므로 우리의 정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나쁜 측면들은 나도 좀 알아봐달라고 또 요구를 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에 억지로 노력했던 만큼 딱 그만큼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혼자 쉴 때는 내가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또 심한 우울을 겪게 되겠죠. 지킬 앤 하이드 소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나쁜 생각들이 혼자 있는 밤만 되면 자주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건 특히 자해에 관한 건데요. 조금 이른 시기에 영유아기에 양육자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좀 부족했을 때 이런 게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양육자가 좀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좀 즉각 반응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반응이 부족했을 때 영유아는 엄마를 나쁜 대상으로 무의식에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유아동기를 지나게 되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나름대로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늘 마음에서 부모는 나를 몰라주는 나쁜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삐뚤어지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영유아기 시절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정서가 지배적인 아이는 부모는 나를 항상 옥죄고 또 학대하고 폭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해주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인이 돼서 자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내 몸에 가하는 그런 공격들은 과연 나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니면 내 무의식에 내면화된 그런 나쁜 부모님에 대한 처벌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공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이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은 무의식에서 아마 부모님을 공격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치유가 있으려면 어린 시절부터 먼저 그 깊은 뿌리부터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실 문제도 더 수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거죠. 너무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에 접근을 해서 정면 대결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정신과가 있다면 약의 힘을 좀 빌려도 돼요. 요즘은 정신과 약들이 거의 감기약 수준으로 또 부작용도 낮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신과 의원을 내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활용을 해야겠죠. 상담사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도구라고 하면 상담사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상담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도구가 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역량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일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분노와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건데요. 저는 자연에서 많이 걷는 거, 산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은
그야말로 진짜 훌륭한 좋은 대상이거든요. 우울한 사람이 숲을 걷고 있다면 새들과 나무와 바위, 이것들이 내가 투사한 나쁜 정서들을 다시 좋은 정서로 되돌려 주거든요. 자연에 있는 대상들도 다 대상들이거든요. 이 자연에 있는 대상들에게 아무리 내가 나쁜 것을 투사를 해도 자연은 늘 좋은 걸로 되돌려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무의식에서는 이 순수한 자연이 좋은 엄마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차원에서는 자연은 늘 무한정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산책길에 나무를 보거나 새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을 보더라도 걔네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끄럽다면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쁜 것을 던져도 항상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치료 도구인 것 같아요. 널려져 있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착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과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내가 엄마나 아빠에게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운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인이 된 지금의 눈앞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성인이 된 지금, 만약에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내가 노력을 한다면 잘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전만 못한 일이더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버림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가 두려운 걸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해야만 한다고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성인이 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그 착해야만 한다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아이가 내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의 어린 시절을 모두 포함해서 현재까지 삶의 흐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유사성이 있는 거고 연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현실 문제에만 내가 힘들다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과거에 그 어린 시절에 나는 계속 내면에서 웅크린 채 계속 울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살과 자해를 통해서 처벌하고 싶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워버리고 또 공격하고 제거하고 싶은 그건 바로 무의식의 환상 속에 있는 나쁜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이 나랑 동일시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날 때 현실에서 조금 그 안 좋은 태도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환상이 현실을 지배하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는 정작 오늘 제가 한 말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땐 이미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나쁜 과거의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무의식의 환상에 집어먹히게 되면 의식들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현실이 아무리 개똥밭 같아도 사실은 살만하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이성들을 다 잡아먹는 이 무의식의 환상들은 우리가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자살 충동이 들거나 자해 시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그 대상은 내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싶은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꾸준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다가왔는데 어려운 코로나 상황도 겹쳐서 더 겨울이 춥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고통도 또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또 마음이 건강해야만 고통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면 또 언젠간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